네, 오늘은 이 분류 문제를 같이 이제 실전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이런 엠니스트 데이터라고 여기 어떻게 말씀드려야지? 딥러닝의 헬로 월드 같은 아주 기초적인 네, 분류 문제를 푸는데 쓰이는 데이터셋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손글씨 데이터고요. 손글씨 데이터고 여기에 라벨이 뭐 4면 4 이렇게 뭐 적어져 있고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6만 장인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만 장 정도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분류 문제는 회귀 문제랑 별로 다를 게 없어가지고 그냥 앞에 이제 이미지를 좀 설명을 할 건데요. 이 인풋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28 여기가 28이고요. 여기에 이 픽셀 하나 이걸 하나의 픽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미지에서 이거의 값은 0부터 255까지 255에 가까울수록 흰색이고요. 0에 가까울수록 검정색을 보통 나타내게 됩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이미지 데이터셋이고요. 뭐 5라고 이렇게 숫자가 써져 있으면 여기 픽셀 값이 있겠죠, 각각. 네, 이 픽셀 값들이 그 흰색으로 보통 써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255 가까운 숫자가 나올 거고 이 배경색들은 0에 가까운 숫자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분류 문제를 풀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한번 다뤄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좀 난해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이미지 푸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 있지만 일단 우리는 우리가 배운 거 가지고 일단 풀어야 되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3x 3이라고 할까요? 이게 3x 3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 네트워크라고 그 컨볼루션을 안 배웠다고 가정하면 이제 이미지 다루는 그런 필터를 안 배웠다 싶으면 이것을 이렇게 나누면 되지 않을까요? 3개짜리를 이렇게 3개, 3개, 3개 도합 9개로 이렇게 그냥 쭉 이어서 마치 9개의 피처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마찬가지 이게 28, 28이니까 이걸 쭉 늘려서 이 길이가 28 by 28 정도 길이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가 이제 몇 개지죠? 몇 개가 있을까요? 여기가 28 곱하기 28만큼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을 겁니다. 이것을 뭐 어떻게 중간에 어떻게 만들지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중간에 뭐 렐루를 쓸지 어떤 액티베이션 쓸지 층을 뭐 얼마나 깊게 갈지 여기 또 몇 개, 뭐 여기 뭐 100개, 여기 1000개. 마지막은 근데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짜는 거고 마지막은 0부터 9까지를 예측해야 되니까 총 10개 10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은 뭘 써야 될까요? 기억나시나요? 액티베이션은 소프트맥스를 써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꼭 마지막과 시작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짜도 됩니다. 뭐 마음대로 짠다고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해 놓고 하면 아무래도 성능이 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아무튼 이건 여러분들이 좀 모디파이 충분히 가능한데 마지막은 이제 맞춰 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데이터셋 보면서 같이 한번 좀 봐보겠습니다. 일단 텐서플로우랑 넘파이 임포트 시켜줄 거고요. 이 엠니스트 데이터가 워낙 유명한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케라스에 그냥 샘플 코드로 샘플 데이터셋으로 제공을 합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이 쓰는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불러오면 되고요. 여기에 로드 데이터라고 하면 데이터를 불러올 건데 트레인이랑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트레인이랑 테스트 데이터를 나눠서 불러오게 됩니다. 불러왔고요. 그러면 테스트 이미지의 쉐입을 한번 찍어볼까요? 테스트 쉐입이 어떻게 생겼냐면 6만 개의 데이터고요.
28 by 28 이미지가 6만 개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10번째 트레인 데이터의 10번째를 한번 이미지를 보여줘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여기에 29 by 28인가 28 by 28의 쬐깐한 이미지 하나 이렇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의 라벨도 한번 찍어볼까요? 라벨은 여기 트레인 라벨에 있겠죠. 트레인 라벨의 10번째 거. 그죠? 그럼 찍어보면 3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미지 형태로는 지금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지 형태를 여기 리쉐입을 제가 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말씀드렸었는데 이 리쉐입을 해줄 건데요. 형태를 28 by 28로 여기 이렇게 길쭉하게 바꿔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렇게 바꿔주고 쉐입을 찍어보면 이게 784가 28 곱하기 28 하면 784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미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미지 데이터는 0에서부터 255 정수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뭐 안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바꾸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개는 0에서부터 1 사이 값을 가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잘 안 쓰지네.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 값을 가지도록 보통 바꿔주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저는 255로 나눠줌으로써 0부터 1 사이 값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들 건데요. 처음에 쉐입은 28 곱하기 28, 그러니까 784만큼 받아가지고 이것을 그냥 28개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다시 바로 10개로 만들어 줄 거고요. 이렇게 두 단밖에 안 쌓을 거고 액티베이션은 여기 렐루, 중간층은 렐루를 사용할 거고 마지막 사는 소프트맥스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해줄 건데 여기서 이제 스파스 카테고리컬 엔트로피가 있고 카테고리컬 엔트로피가 있는데 제가 왜 안 배운 이걸 썼는지 모르겠는데 뭐 나온 김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아웃핏이 10개잖아요. 이렇게 10개인데 실제 라벨 값은 어떻게 돼 있죠? 1이냐, 2냐, 3 이렇게 하나로 돼 있잖아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원핫 인코딩을 10개로 해서 1이면은 0부터 보니까 0의 자리가 0이고 1이면 1, 0, 0, 0, 0 이런 데이터 2면은 0, 0, 1, 0, 0, 0, 0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0부터 9까지 일괄된 숫자가 있다 하면 그냥 여기 스파스 카테고리컬 엔트로피라는 로스를 써주면 알아서 원핫 인코딩을 해서 비교를 해줍니다. 이거 굉장히 좋죠. 원핫 인코딩을 굳이 그 라벨 값을 안 해줘도 되니까 그렇게 하고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쓸 겁니다. 썸머리를 해주면 총 우리가 28개 700 몇 개였더라? 784개가 28개 되니까 784 곱하기 28만큼 웨이트가 필요하고 28개만큼 바이어스가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곱해주면 이 정도 값 나올 거고요. 28개가 10개가 되니까 28 곱하기 10에서 280개가 웨이트 값이고 10개가 바이어스 값. 그래서 290개. 그래서 토탈 2만 개 정도, 28천만. 한 2만 2천 개 정도 파라미터를 학습할 겁니다. 그리고 학습하는 방법은 이미지, 라벨 넣어준 다음에 F5는 20번 돌 거고요. 밸리데이션은 테스트 가지고 밸리데이션을 해봐라 라고 하면 20번이 돌면서 로스 값이 쭉쭉쭉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제 그 민스퀘어드 에러인가 회귀의 식 같은 경우는 그 값이 바로바로 나오는데 이거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같은 경우는 뭔가 로스만 가지고는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 매트릭을 좀 추가해 볼게요. 콤마 쓰고 매트릭에
여기 정확도 얼마나 맞추고 있는지 정확도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어큐러시라는 거 지금 95%가 맞은 거예요. 이게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95%, 그러니까 100개 중에 95개 지금 맞고 있는 상태네요. 이거 너무 잘 맞춘데 초반부터 96%까지, 그러니까 100개 중에 96개, 여기 100개 중에 97개 정도 트레인에서 이렇게 맞추고 있고, 밸리데이션에도 한 100개 중에 96개 맞추고 있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여기 아래에 써놨네. 아래 여기 어큐러시 포함하도록. 깜빡했네요. 예전에 만들었던 자료라. 일단 뭐 이거 없앴지 뭐. 필요 없으니까. 네. 이렇게 20번 학습하면 이게 쉬운 데이터이기 때문에 한 96, 7%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모양만 잘 맞추면 한 98 가까이 잘 나올 겁니다. 보시면, 그리고 한 가지 보시면 여기 트레인 데이터는 지금 계속 로스가 줄고 있죠. 로스가 줄고 있는데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0.11 여기까지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약간 다시 늘어나고 있죠. 약간 늘어나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걸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게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대강 지우고, 지우는 김에 예쁘게 지우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모양이 이렇게 동그라미고, 동그라미가 뭐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고, 빨간색이 뭐 이 정도, 뭐 이렇게 있는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검은색이 여기 정도 하나 있고,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예측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분류를 어떻게 예측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그냥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되죠? 뭐 어느 정도 나누긴 하겠지만 성능이 굉장히 안 좋겠죠. 이렇게 단순하게 예측하는 게 언더피팅입니다. 그러니까 언더핏이라는 거는 아직 학습이 덜 된 거예요. 학습이 덜 된 상태가 언더핏이고, 이 상태에서 뭔가 좀 제대로 피팅하면 이렇게 약간 이차함수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면 좀 잘 구분을 하겠죠. 이게 뭐 적절한 피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버 피팅이라는 게 있어요. 오버. 좀 오버한 사람 보고 오버했다 그러잖아요. 오버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학습을 이런 식으로, 여기 검은색이 있으니까 이렇게 학습을 하면 뭐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는 최적으로 맞겠죠. 이게 지금 이거 맞았고 다 맞을 거예요. 다 맞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뭐 여기에 지금 데이터들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그럼 다 틀릴 거잖아요. 그리고 뭐 검은색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 뭐 검은색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을 건데, 그리고 빨간색이 보통은 이렇게 있을 건데 검은색 이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막 모양을 복잡하게 막 만들려고 하면 이게 오버피팅입니다. 오버피팅이 일어나는 순간을 보시면, 그래서 오버피팅이 어떻게 일어나면요, 예를 들어서 트레인 데이터가 로스가 이렇게 쭉 계속 트레인 데이터는 계속 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잘 맞추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밸리데이션 로스를 보면요, 밸리데이션 로스를 보면 같이 이렇게 줄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줄지 않고 뭔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 같다가 오히려 이렇게 약간 밸리데이션 로스가 올라가요. 이러면은 이 시점이 적절한 피팅 위치고요. 여기 전에는 이제 언더 피팅이고요. 여기 이후에는 오버 피팅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근데 이걸 뭐 딱 이렇게 부를 수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다 라는 것까지만 알아야 되고요. 딱 이게 정확히 피팅됐다
이런 사실 모르겠죠.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냥 보시면은 너무 함수를 대강 예측하면 언더피팅이고 너무 여기 데이터에 너무 의존해서 학습하는 게 오버피팅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약간 오버피팅 기질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습할 때는 한 이 정도에서 끊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0번 정도, 10번, 11번 정도의 폭에서 멈춰주는 게 좋고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이런 거 이제 구현하기 어렵겠잖아요. 내가 10번 학습할지 11번 학습할지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죠. 여기 콜백 함수라는 걸 제공을 해줍니다. 콜백 함수에 예를 들어서 로스가 밸리데이션 로스가 얼마 떨어지다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늘어나면 그만둬, 약간 이런 식으로 함수를 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천천히 공부하시면서 이제 같이 학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10번째 데이터 예측을 했고요. 예측하면은 당연히 0일 확률, 1일 확률, 2일 확률, 3일, 4, 5, 6, 7, 8, 9, 10일, 9일 확률까지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가만 보면 여기 거의 1.0, 0, 1, 2, 3, 3이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네요, 얘는. 그래서 아드맥스를 찍어보면 3이 나오고 실제 이 이미지도 이렇게 3인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류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생각할 거리를 또 드려볼게요. 저희가 근데 어큐러시라는 걸 이제 갖다 썼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큐러시라는 게 분류 문제에서 항상 좋을까요? 평가 지표로? 여러분들 생각이 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개 데이터가 있는데 한 90개 맞아. 잘한 것 같은데 한 95개 맞아. 진짜 잘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마다 좀 요구하는 매트릭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극단적인 예지만 암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든다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든 그건 상관없이 실제 암일 사람이 제가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100명 중에 1명 암에 걸린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긴 정상, 99명은 정상인데 1명이 보통 암 이 정도일 거예요. 그러면 이 모델을 가지고 ACC 가지고만, 어큐러시만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 하면 이 모델은 어떤 짓을 할 거냐면 다 그냥 정상이라고 말하면 돼요. 다 정상이면 100개 중에 하나밖에 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99% 정확성을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겠죠.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나는 암을 찾는 모델을 만들고 싶었는데 다 정상이라고 말하면 좋은 모델이야.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프리커션이라고 이게 두 가지 평가 지표를 보통 쓰는데요. 사실 수식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true라고 내가 진짜라고 예측한 데이터 중에 실제 데이터가 뭐 몇 개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암이라고 예측한 게 예를 들어 뭐 3개 중에 진짜 암이 몇 개냐. 이게 중요하겠죠. 정상인 사람이라도 암이라고 좀 암 같은데 하면 일단 암이라고 예측을 해야 암을 발견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내가 암이라고 예측한 것 중에 진짜 암이 몇 개인지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리거나 아니면 실제 암 중에 진짜 암을 내가 몇 개 맞췄는지 뭐 이런 식으로 평가 지표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쓰게 됩니다. 인터넷 치면 좀 나올 것 같은데 평가 지표 매트릭이고 리콜이랑 프리커션을 치시면 됩니다. 네, 정밀도랑 재현율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시면 네, 이게 보시면 여기니까 트루 포지티브, 폴스 포지티브. 그러니까 내가 true라고 분류한 것 중에 정밀도는 내가 true라고 분류한 것 중에
실제 true가 얼마나 되냐. 그 다음에 재현율은 실제 true인 것 중에 모델이 true라고 한 게 얼마나 되냐. 이게 각각 중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에 따라. 이건 여러분들이 평가지표를 만들 때 어떤 걸 높게 사겠다 라고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ACC, 그러니까 정확도만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요.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니면 어떤 특별한 그 샘플링이 좀 잘 안 돼 있는 그런 문제는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쓰시고요. 이거 두 개를 조합해서 쓰는 F1 스코어라고 또 있습니다. F1 스코어가 F1 스코어는 뭐 안 나와 있네. 아무튼 이 두 개를 조합해서 F1 스코어 같은 것도 평가 지표로 쓸 수 있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류 문제를 이렇게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한번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